셀카 찍을 때는 제 얼굴이 비대칭인지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남이 찍어준 사진 보면 입꼬리가 왜 이렇게 삐뚤어 보이는 걸까요? 원래 내 눈은 내 얼굴에 비대칭에 익숙해져 있어서 거울 모드 셀카로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이제 남이 찍어준 사진은 타인의 시선이기 때문에 비대칭이 확 눈에 띄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남들 눈에는 항상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평생 보정 어플로 입꼬리 당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어플은 가짜잖아요. 오늘은 이제 손가락으로 입꼬리 올리는 그런 보정 말고 침으로 얼굴의 밸런스를 찾는 진짜 교정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요 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해가 지날수록 비대칭이 점점 더 심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피디님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에요. 비대칭은 방치하면 가속도가 붙거든요. 우리는 매일 얼굴 근육과 관절을 쓰고 있잖아요. 한쪽으로 쏠린 습관이 1년, 2년 쌓이면 틀어진 각도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노화로 탄력이 떨어지면 사실 그게 더 눈에 잘 띄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비대칭을 악화시키나요? 가장 흔하면서 치명적인 게 바로 이 턱을 괴는 습관이에요. 한쪽으로 턱을 괴면 그쪽 관절이 눌리면서 얼굴 전체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리고 표정 습관, 활짝 웃지 않고 한쪽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비웃는 습관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입꼬리 비대칭의 주범입니다. 밥 한쪽으로 씹는 것도 비대칭을 더 심하게 만드나요? 네, 맞아요.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으면 교근이라고 하는 씹는 근육이 과하게 발달하게 돼요. 근육 불균형이 생기면 턱관절이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나는 반대쪽으로만 씹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건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 뿐이에요. 의식적으로 양쪽을 골고루 쓰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비대칭은 후천적으로만 생기나요? 선천적 비대칭은 태아 때부터 두개골이 비대칭인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사실 10% 정도이고 나머지 90% 이상이 턱관절의 움직임 차이 때문에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관절형 비대칭이에요. 즉 이건 반대로 말하면 근육과 관절을 바로잡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면 입꼬리 비대칭은 단순히 입 주변 근육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영향도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입꼬리 양쪽의 모양이나 높이, 움직임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고 이를 이제 해결하려고 내원을 하시는데요. 사실 입꼬리 비대칭은 턱관절 비대칭이 눈으로 확 드러나는 가장 잘 발견되는 사인일 뿐이에요. 물론 입 주변에 그런 근육도 관련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턱관절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이 턱관절의 움직임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게 바로 우리 목뼈. 경추입니다. 경추 바로 아래부터 어깨로 이어지는 사각근, 승모근, 흉쇄유돌근 같은 그런 근육들이 체형을 딱 잡아주지 못하면 거북목이 되기 쉬운데요. 이 체형이 무너지면 결국 턱관절과 입꼬리까지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꼬리를 고치려면 결국 얼굴 근육뿐 아니라 턱관절과 연결된 전체적인 체형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원리로 비대칭이 교정되나요? 비대칭 교정을 제가 한다고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여쭤보시는 게 이제 뼈 맞추는 거냐, 드득드득 뼈 맞추는 거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척추와 얼굴 관절의 틀어짐을 교정하는 건 맞아요. 근데 뼈만 건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관절 주변에 그 비대칭으로 쓰이고 있는 연부 조직 교정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뼈, 근육, 인대, 지방 패드, 피부까지 양쪽 얼굴의 볼륨감이나 움직임의 비대칭까지 교정해야 되죠. 쌤, 그럼 만약에 입꼬리가 왼쪽만 쳐져 있으면 왼쪽만 치료받게 되나요? 무조건 양쪽 다 치료해야 됩니다. 왼쪽 입꼬리가 처졌다고 해도 오른쪽 턱관절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턱관절 주변을 한쪽은 이완시키고 한쪽은 과이완을 또 잡아주면서 제대로 교정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쌤, 근데 입꼬리 비대칭 시술하면 보톡스도 좀 많이 찾으시잖아요. 한의원에서 맞는 침이랑은 뭐가 다를까요? 보톡스는 한마디로 마비를 시키는 거고 침은 근육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턱 근육, 교근이 더 발달해서 얼굴이 커 보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톡스는 그 오른쪽에 더 많은 양을 주입해서 이 근육을 마비시켜서 아예 못 쓰게 만들어서 턱을 갸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반면에 침은 근육을 마비시키거나 본래의 역할을 맡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적으로 써서 과하게 발달하고 뭉친 근육을 침 자극으로 직접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뭉친 부위가 풀리면 평소 생활할 때 양쪽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용이해지죠. 보톡스가 아쉬운 건 이제 일시적으로 근육을 퇴축시켜서 슬림해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습관을 교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근 일부가 마비되면 우리 몸은 턱을 움직이려고 주변의 다른 근육들을 끌어다 쓰게 되거든요. 그럼 주변 근육까지 발달하면서 나중에는 보톡스 맞는 부위가 점점 넓어지게 돼요. 특히 반복적으로 교근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근육 지지대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라서 그 위에 얹어져 있던 피부와 지방이 힘을 잃고 밑으로 훅 처지면서 오히려 시술 전보다 얼굴 처짐이 더 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톡스가 즉각적으로 근육의 부피를 줄여서 슬림해 보이게 하는데 강점이 있는 시술이라면 침 시술은 근육의 기능을 살리면서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본적인 습관 교정에 더 가까운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침 시술 후에 입 주변에 멍이나 붓기 같은 건 없을까요? 멍이나 붓기는 흔치 않지만 체질에 따라서 발생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고 멍이 잘 드는 체질인 경우에는 좀 더 얇은 침을 사용하거나 눈에 잘 띄는 부위의 침 시술은 피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쌤, 제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 유튜브에서 침으로 얼굴 비대칭 시술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진짜 바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가능한 건가요? 즉각적인 변화는 가능해요. 시술 효과도 있고요. 또 시술 직후에 즉각적인 변화는 붓기나 침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혈류 증가일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진짜 교정이 되려면 시간과 반복적인 치료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치아 교정을 하더라도 1년에서 3년까지도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턱관절과 연부 조직 또한 새 길을 기억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보통 3개월 정도의 집중 치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몇 회 정도 받아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보통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작은 변화도 잘 캐치하시는 분들은 1회만으로도 변화를 느끼고요. 5회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치료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치료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진 않나요? 치료가 끝난 후에 계속 이렇게 턱을 괴거나 질기고 딱딱한 음식만 즐기거나 비대칭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들 계속 반복하면 당연히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치료 종료 후에 완전히 원상복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겉모양만 바꾸는 일회성 미용 시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몸의 움직임 자체를 바로잡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치료 과정에서 비대칭 교정 운동도 코칭해드리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턱관절부터 얼굴, 목, 어깨까지 다시 뭉치고 틀어지는 걸 스스로 예방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요. 한마디로 몸의 사용법을 다시 배우는 거죠.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차 내원해 주시는데 아주 예쁘게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나 운동법은 뭐가 있을까요? 평소 무의식적인 습관을 교정하면서 근육의 균형을 잡아주는 페이스 요가와 근육 이완 마사지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육 이완을 위한 마사지 방법입니다. 교근 마사지. 검지와 중지로 턱 뒤쪽 딱딱한 근육을 원을 그리며 풀어줍니다.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입가 긴장 풀기. 입술 주변을 손끝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준 뒤 볼 안쪽에 혀를 넣고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크게 돌려서 근육을 안쪽에서 밀어내듯 이완시켜주세요. 두 번째는 근력 강화를 위한 비대칭 교정 운동입니다. 처진 쪽이나 덜 올라가는 쪽 근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오, 이 운동.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서 오 발음을 하며 인중을 최대한 늘립니다. 입꼬리를 귀 옆까지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 발음을 하며 활짝 웃습니다. 이때 더 안 올라가는 쪽 입꼬리에 힘을 더 줍니다. 10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볼풍선 불기. 입안에 공기를 가득 넣고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며 볼을 빵빵하게 만듭니다. 약한 쪽 볼에 공기를 넣었을 때 5초 정도 더 버텨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입꼬리 비대칭 마사지와 운동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비대칭을 만드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턱 괴지 않기, 비웃지 않기, 한쪽으로만 씻지 않기. 좋아요. 보정 어플 삭제하고 기본 카메라로도 당당하게 웃는 그날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유리한방 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